네, 고칼의 뉴스 브리핑 2023년 3월 9일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팟빵과 애플 팟캐스트로 청취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이 비디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의 최강 시사 팟캐스터를 참칭하고 있는 유사 언론인 고칼입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요. 먼저 국토부가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이틀 만에 제주 제2공항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환경부가 제2공항 조건부 동의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석연찮은 정황 등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에 한번 전해드렸던 것처럼 만취 음주운전을 벌인 도의원이 처음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게 됐다는 이런 소식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주 제2공항 관련 새로 들어온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국토부가 이 제2공항 추진을 서두른다 이런 분위기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 물론 내년 총선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전직 제주도지사이신 원희룡 장관님의 정치 일정 때문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환경부 조건부 동의 이후 이틀 만에 제주도의 기본계획안을 전달했다라면서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소개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공개, 제주도와 협의 착수입니다. 부제목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환경 공항 건설 계획, 공항 건설 및 운영 시 지역 참여 방안 등 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류 같은 생물들의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겠다. 탄소 배출 최소화하겠다. 신재생 에너지 적극 사용하겠다.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협의 내용 준수하겠다. 대충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것 같습니다. 네, 이 국토부가 보도자료에 실은 제주 제2공항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대략 이런 그림인데요. 이게 보니까 2015년 성산 입지 발표 당시보다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보다 사업비가 한 1조 원 이상 크게 늘어난 6조 6,7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항 보시면은요. 메인 활주로가 한 본입니다. 활주로가 이중 활주로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건데 3,200m, 폭 45m 길이의 활주로 건설되고요. 항공기 44대를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을 비롯해서 여객 터미널과 화물 터미널, 그리고 주차장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오는 2055년 기준으로 제주의 전체 항공 여객 수요 연간 4,108만 명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검토를 하고 계산을 산출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1,99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설계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원희룡 장관께서 과거 도지사 시절에 제2공항 건설되면은 제주공항공사 설립해서 공항 운영권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이번 기본 계획안에는 그런 내용은 담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2공항이 들어설 경우에는 제주는 기존 제주시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해서 이 한진, 대한항공 소유의 표선면 정석 비행장을 비롯해서 이번 제2공항까지 모두 3개의 공항을 설치하게 되는 그런 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안을 공개하면서 제주도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따라 제주도가 9일 오늘부터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8조 규정에 근거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위한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제2공항과 관련해서 추진되는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민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국토부에 전달하겠다. 이런 방침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제2공항 기본 계획안 내용은요. 일단은 뭐 제주도 공항 확충 지원과를 비롯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행정시 민원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은 물론 제주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개진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등에 대한 의견 수렴도 계속 병행한다라는 계획인데, 도민경청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현장 의견 듣기로 했고, 그랬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개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환경 전문 기관의 부정적인 평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이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린 환경부의 밀실 논란, 뭐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가라앉을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도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됐다. 그래서 입지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서 조건부 협의를 했다. 조건부 동의를 했다라는 것인데,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의 검토 의견을 근거로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한 입지 적정성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 심의원이 공개한 이 한국환경연구원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이 항공기 조류 충돌로 인한 위험성 평가 결과 현 제주공항에 비해서 성산읍에 추진될 제2공항이 2.7배에서 최대 8.3배가량 충돌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조류 충돌 피해가 잦은 곳이 또 김포공항 그리고 인천공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해서도 1.6배 그리고 최대 4.96배 높다라면서 안전 위험성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특히 한국환경연구원 이 검토 의견서에 국토부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근본적인 입지 적정성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그래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주민 수용성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제2공항 건설사업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점 등을 들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재추진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환경부의 해명과는 다소 결이 다른 결론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이제 한화진 장관 의문의 일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밖에도요,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내용을 검토한 전문기관 6곳 가운데 지금까지 공개된 4곳에서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서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결정에 대한 논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상정 의원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이 의혹이 큰 상황이지만 일단 속도부터 내고 제2공항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주민과의 더 큰 갈등과 불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빨리 와버렸네요. 세 번째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셨죠. 하지만 최근 만취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도의원. 지난달 25일 제주시청에서 본인 자택인 영평동까지 약 3km가량을 술에 취한 채 음주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된 바 있습니다. 근데 강 의원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되는 1호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 같습니다. 김경학 도의장이요, 어제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다라면서 이 강경흠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인데 2013년에 출범한 도의회 윤리특위 그동안 실제 도의원을 회부하거나 징계를 한 사례가 없어가지고 이게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유명무실한 기구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도 이 강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려서 현재 강 의원은 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 등의 모든 당원으로서의 권한이 제한된 상황인데요. 이번 윤리특위까지 회부되면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 얘기까지만 하고 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주시 새별오름 일대에서 지난 4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되지 못했던 제주의 대표 들불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제25회 희망을 품은 제주 들불 세계를 밝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바로 제주 녹색당이 어제 성명을 내고 들불 축제를 기후 재난 앞에서 탄소 배출을 늘리는 퇴행적이란 축제라고 규정하고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계속된 건조한 날씨로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국가 정책과는 무관하게 들불 축제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기후 위기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그리고 어민들이 어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 삶을 불태우는 행위와 다를 바도 없다. 이렇게 좀 약간 감성적인 레토릭을 써가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최근 그 불꽃놀이에 사용되는 수천 킬로그램의 화약에 포함된 이 벤젠 같은 발암 물질 요걸로 생태계와 새별노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다라면서 통합적인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요 녹음을 하고 있는 2023년 3월 9일 오전 10시까지는 이 축제를 취소한다, 연기한다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청취해 주셔서 또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